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치매 환자이자 두 딸의 엄마인 웬디 미첼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마지막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멘트 없이 그냥 읽을 거고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덩달아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로 이 마지막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전체를 번역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과 이 글을 읽어주실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저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메일이 쌓여서 딸들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한 잔의 차, 음식보다 훨씬 더 버리기 힘들었던 마지막 머그잔 안녕이었죠. 이는 일시적인 자기 연민에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치매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애꿎게 놀리는 가혹한 병입니다. 저는 평소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 대처 방식이었죠. 치매는 저에게 있어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치매는 힘든 병이지만 오히려 이 적수와 한판 게임을 벌이며 한 발짝 앞서 나가려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회복력이 강한 편이었고 삶이 안겨준 어떤 시련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인내력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많은 해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치매를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지속적 위임장 서류와 응급치료 및 치료 계획 양식을 작성했고 멋진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사전 의료 계획서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와 지능, 인종에 상관없이 전 인구의 100%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놀랍습니다. 제 책 생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안락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통계에 따르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 마법의 묘약에 손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불법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원했을 때보다
이른 시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죽음이 고립되고 잔인한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 첫 번째 책을 사람들이 1년 혹은 2년 동안이나 책꽂이에 꽂아두기만 했습니다. 내용이 두렵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책을 펴보면 그들이 예상한 공포는 없었고 대신 치매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책, 생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는 이 책을 펴보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꺼려질 이유가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있다는 느낌은 삶을 훨씬 더 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락사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안락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을 마감할 마법의 묘약을 받게 되면 그것이 통제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제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이 나라에서 안락사가 가능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선 안락사가 불법이죠. 저는 치매 후기 단계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샤워나 목욕 시간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며 먹고 마실 것까지 타인이 정합니다. 그들이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활동도 강요됩니다.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매로 인해 변해버린 웬디가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제 딸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책을 쓰면서 저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완화 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최고 수준의 완화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안락사의 선택도 가능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완화 치료라 할지라도 다가오는 치매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국민건강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놀라운 혁신가들은 20년,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치료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죽음의 필연성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대 정부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왔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국민 건강 서비스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좀 더 나이 들어 죽는다는 것은 분명 더 많은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시되고 속담처럼 카펫 아래로 쓸려갔습니다. 안락사의 선택은 실제로
의학이 목숨을 살릴 수 있음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굴복한 이들은 단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연장하길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좋은 운이 사라지기 전에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첫 번째 책에서 결코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옵션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입니다.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고려해본 끝에 이곳만이 저에게 존엄한 죽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들이나 다른 누구도 저와 함께 비행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제 딸들이 제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올해 초 그곳에 가길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넘어지면서 양 손목이 부러지고 목과 척추에 손상을 입으면서 제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스위스로 여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그런 곳은 제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일상이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낯설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그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내 엄마는 말기 상태인데 요양원에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녀가 행복하다면 저도 정말 기쁩니다. 단지 그곳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아닐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인터뷰한 어느 분은 치매 후기 환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다른 환자들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도 행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그 사람의 하루 중 나머지 23시간은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그 나머지 시간을 그는 왜 거기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보내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또한 그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과거의 그 자신이라면 이런 인생 말기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제 자신을 위해 그 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왔죠. 제가 선택한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더는 희망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존재 방식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전념해왔지만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나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도록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와 함께하는 이 삶에 적응하는 일은 이제 끝났지만 저는 치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저답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는 제가 제 치매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치매가 최후의 수를 두기 전에 제가 먼저 체크메이트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제 첫 번째 책을 위해 만든 건데요. 저는 절대 잊지 않기로 결심했고 지금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물론 제 시간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그래야만 제 정신 능력이 남아있는 동안 행동할 수 있었고 치매가 밤사이에 숨어 들어와 그 능력을 빼앗도록 놔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사고 이후 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책을 집필하는 동안 저는 자발적 식음료 거부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딸들과 매우 길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담했습니다. 제가 답할 수 없었던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딸들과의 대화에 항상 주치의 선생님을 같이 불렀습니다. 저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서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덜할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후 사랑하는 친구 필리가 저와 제 딸들을 돕기 위해 함께 지내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딸들과 필리와 여러 대화를 나눈 후에 저는 치매가 저에게 강요한 이 잔인한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울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도 강요당하거나 부추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일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동의하실 수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늘 제 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거쳤어요. 제가 딸들에게 요구해야만 했던 가장 힘든 대화였죠. 제가 한 일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저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풀지 말아주세요. 이 모든 것은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치매에 맞서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삶을 선택한 건 제 딸들이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디오를 즐기세요. 승리의 카드를 쥔 것은 치매가 아니라 저랍니다.